이번에 보실 물건은 월세가 짱짱합니다. 역세권에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월세 받기에는 좀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고 신축급이죠. 완전한 신축은 아니고, 그래서 5억대이고 4층 건물입니다. 위치는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사건 번호부터 2022 타경 88101이고요. 감정가가 7억 6천, 최저가가 5억 3천. 현재 감정가 대비 1억 3천 정도, 그렇죠? 1억 3천 정도 싸졌고, 보증금은 이제 5억 3천이고요. 종류는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건물의 전경이고요. 여기가 이제 출입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층까지는 이제 어떤 상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주거용으로 한 20에서 한 25평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층, 3층, 4층이고요. 그래서 2층, 3층, 4층에서 각각 3개호로 원룸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총 9개호, 여기 이제 1층에는 1개호에서 총 10개 세대가 10개호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대전 동구 파남동이에요. 그리고 매각일자는 9월 20일, 관할 법원은 대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위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전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경을 보면 해당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은 보시면 여기 약간 여기서 보면은 약간 오르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산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언덕배기 집에다가 약간 산 밑에 있는 그런 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하죠. 이게 2019년 사용 승인이니까 한 4년차 정도 돼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이 대부분이 노후된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임대 매물보다는 이렇게 새 건물에 대한 임대 매물이 좀 더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놓을 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인데 그것도 좀 이따 위치도 보면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면에도 이런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흰색 실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대놨어요. 실색선, 흰색 실색선 같은 경우는 여기다 주차를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옆면에 이제 이런 신축, 그 다음 노후된 건물 이렇게 있고요. 그런 동네이고 약간 이제 좀 한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약간 오르막길이고, 여기가 이제 주차가 해당 건물은 주차가 좀 많이 부족한 게 단점인데,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 대 될 수가 있고요. 우편함은 총 3, 3, 9, 9개네요. 그죠? 9개. 하나, 둘, 세 개. 3개가 9개 우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1층에 방범창이나 이런 게 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 외관상도 뭐 크게 하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약간 내리막이라는 게 확실하게, 그죠? 약간 내리막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좀 있는 언덕배기에 위치한 집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전경, 아까 보셨다시피 시골집들이 많아요. 시골 어떤 단독주택이 요렇게 그리고 군데군데 신축도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신축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의 느낌에 있는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쪽도 이제 오르막길이죠. 약간 오르막길에 있는 그런 집이고, 마찬가지로 근데 특징적인 건 보면은 사실상 이제 언덕백이잖아요. 여기가 살짝 언덕백이라 여기 상으로는 지금 이제 1층만 볼게요. 여기 입구였는데 여기 상으로는 사실 1층인데 근데 약간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약간 반지하 느낌이 납니다. 그죠?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움으로 작용이 되는데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외관상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죠? 드라이비트 이제 마감재로 썼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시골집들이 많을 거예요. 건물 뒤편에 이런 노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차 금지라고 되어 있죠. 개인 사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노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면에 한 대, 두 대, 세 대. 그래서 지금 총, 그러니까 상가를 빼면은 9개 오잖아요. 근데 주차가 3대밖에 못 되니까 주차장 부족에 대한 것은 사실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까 아니면은 흰색 실선 있었죠. 건물 주변에 이렇게 흰색 실선, 여기다가 이제 노면 주차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보면은 언덕백이죠. 언덕백이다 보니까는 1층이, 여기가 1층이잖아요. 근데 1층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반지하 느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주변을 좀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단층 주택이 있고 시골집도 있고 약간 한산한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이 뭐 다 전부 시골집에다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건물 그 외관 그리고 주변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좀 볼 텐데요. 내부 같은 경우는 아까 들어오는 1층 입구가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푸시 버튼인데 자동문으로 이렇게 열고 닫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면, 벽면 이런 부분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게 약간 얼룩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층인데요. 1층 여기가 이제 101호예요. 여기가 원래 근생 뭐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소매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면에 보면은 약간 이게 얼룩덜룩한 게 보이는데, 이게 지저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의 어떤 고유의 페인트, 고유의 문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좀 지저분한데 라고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복도하고 내부입니다. 그리고 2층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호, 203호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일체형 도 손잡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시 현장 조사했을 때 이제 벽면에 뭐 붙어 있는 우편물이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201호고요. 일체형이고, 그 다음에 벽면도 이렇게 얼룩덜룩하죠. 그래서 이제 고유 문양으로 좀 판단이 되고, 바깥에 나와 있는 이거 웬 책상이 있네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치워야죠. 네, 치우는 거 뭐 쉬우니까. 그리고 3층입니다. 3층도 구조가 똑같아요. 보면은 2호, 3호 돼 있고, 그죠? 이런 식이 약간 검은데 사진상으로는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독특한 고유의 문양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어떤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대리석이 놓여 있네요. 여기 이제 301호고요. 그렇죠? 그래서 2층, 3층, 4층은 뭐 똑같아서 굳이 뭐 4층까지는 볼 이유는 없는데, 4층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401호도 옆에 짐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건물 같은 경우 제시의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옥상 있죠? 이게 이제 제시의 건물 기역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제시의 니은이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어떤 창고 겸 이런 식으로 제시가 좀 있어요. 나머지 이제 기역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어떤 물바지, 그 다음에 이런 창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층에 대한 것만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시를 자세히 보면은 아까 로드뷰로 봤을 때 이렇게 봤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8m 도로인데 그거 기준으로 아까 이제 옥상문 여기 있었죠. 그리고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제시가 있었고 4층에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 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 모양이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히 제시를 보면은 여기가 기역이죠. 기역이 이제 옥탑 계단실에서 여기에 제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뭐 디귿, 그 다음에 리얼 이런 거는 창고죠. 여기 보시면 보일러
실 창고. 그러니까 외부로 보일러실이 노출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PC 지붕이라고 돼 있었죠. 아까 투명한 그 차양막 같은 거. 그게 이제 그 어떤 제시의 건물 미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도를 볼 텐데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층이고 2층이에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입구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있었고, 여기 옆에가 이제 승강기인데, 보시면 이제 문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평수가 좀 커요. 욕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근생으로 소매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서 이게 평수가 좀 크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하면은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건축물 대장상 확인한 바로는 뭐 불법으로 등재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9년 승인 건물이에요. 4년 차죠. 그래서 4년 동안 어떤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으로 등재되질, 그러니까 누군가 악의로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현장 조사 나왔는데 뭐 지금 현황과 다르다고 하면은, 그죠? 공부상 다르다고 하면은 불법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층인데 2층도 마찬가지로 계단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면 여기가 하나, 2호, 그 다음에 3호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1호가 지금 한 요렇게 커요. 그 다음에 2호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나머지 3호예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는데 1호가 가장 크죠. 근데 이제 이따가 보실 텐데 월세 계산하기 쉽게 그냥 원룸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3호가 제일 작은데. 그래서 보면은 침실 있고 욕실 있습니다. 전부 다. 그죠? 침실, 욕실, 침실하고 욕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방 하나에다가 욕실만 있는 게 아니라 1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분리된 것도 있었고, 2호도 침실하고 어떻게 보면 1.5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평수에 이게 대략 하는 계산 나누기 3을 하면 대략 7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했는데 7평 안에 뭐 방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거실 겸 이렇게 있으면 좀 작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층을 봤기 때문에 3층, 4층도 뭐 똑같아요. 3층, 4층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이제 좀 1호로 여기가 이제 가장 크죠. 그리고 2호, 그 다음에 3호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층하고 똑같아요. 4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딱히 뭐 볼 건 없는데 4층 같은 경우는 제시를 보면은 아까 보일러실 있었죠? 디귿. 그러니까 이제 각 호에 대한 보일러실이에요.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가림막, 그 지붕, 빗물바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면도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층별 안내도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3대 있었죠. 아까 앞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한 대, 그 다음에 뒷면에 이렇게 2대 있어갖고 총 주차가 3대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근생인데 현황은 주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위험성은 좀 있어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등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낙찰 받고도 그냥 요대로 임대를 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3층, 4층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25평인데 승강기에다가, 그죠? 복도까지 해서 평수를 25평에서 한 5평 내지 한 4평을 뺐어요. 그러면 21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3 하니까 원룸 7평이 나왔어요.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1호가 좀 더 컸죠. 그 다음에 2호, 3호가 이제 제일 작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계산하기 쉽게 했으니까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는 보면은 아까 이제 요거 다르다고 했죠. 1층. 근데 2층, 3층, 4층이 이게 다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그 평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복도가 있어서 이렇게 뭐 호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하나를 공동 취사시설이나 어떤 공동 공간으로 빼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나 뭐 이제 조리, 우리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시텔이나 고시원 같은 데 보면은 각 호에는 취사시설이 없잖아요. 공용으로 빠져 있는 게 이제 취사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밥 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반찬 꺼내서 냉장고랑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전자레인지 뭐 데펴 먹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주택 3호로만 되어 있고, 아까 평면도 보다시피 그 공용취사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공부상은 다중주택인데 실제로는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그렇죠? 다가구 주택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해당 건물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101호부터 뭐 202호, 201호까지 해서 볼 거는 이제 그 건저당, 최선수징이 건저당이 2019년 12월 27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이니까 전부 다 후순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말소 대상이라 크게 낙찰받고 물어줄 건 없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거는 101호, 1억 1000이죠. 그래서 이게 전세로 1억 1000이니까 이게 2019년 승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짓고 나서 7월에 들어와서 1억 1000에 그 전세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전부 보면은 302호, 303호, 403호도 있는데 말소 기준이 2019년 12월 27일이죠. 전부 2021년 전부 후순입니다. 그래서 뭐 물어줄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403호, 401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전입일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8월 17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2019년이잖아요. 말소 기준이. 그래서 낙찰받고 어떤 물어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위치도인데요. 위치도 같은 경우는 이게 대전 신흥역이요, 1호선. 그래서 본권하고 160m니까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역세권 당도해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그래서 교통편은 괜찮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이 약간 부족하니까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축소를 해서 좀 넓게 보면은 본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역이 여기가 1.8km예요. 그래서 버스도 있었고 전철역도 있었고, 그래서 대전역으로 가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충남중학교, 그다음 대전여고, 그다음 한밭여중, 그래서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뒤편으로 약간 산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산은 아니고 163 뭐 고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 정도에 되는 어떤 뒷산이 있다. 그리고 파남역 있었고, 그다음 파남 IC 차가 있다고 하면은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를 이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 완전한 시내는 아니에요. 그래도 신흥역에 가까운 4층 역세권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고. 그리고 월세를 좀 볼 텐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22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22개. 최근에 지었나 봐요. 그래서 월세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신흥역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본권 같은 경우는 7평이죠.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로 나누면 한 21에서 23제곱미터예요. 근데 이제 보면 33, 36. 그러니까 대략 한 9평 정도 되는 게 50, 47, 45, 50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2년 이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은 이제 벽걸이랑, 그죠? 이렇게 조명이랑,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상태가 좋은 게 47에서 지금 5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수도 이제 본건보다 약간 크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10년 이내 건축이 이제 본건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약간 떨어진 숫자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년이에요. 그리고 29, 30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에서 한 9평 정도, 본건보다 뭐 한두 평 정도 큰 건데, 이것도 승강기 있고 한데 45. 그러니까 45가 제일 싼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건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정도 월세를 책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계산할 때 한 집당 원룸 하나당 40을 잡았어요. 그래서 월세를 총 보자면은 2층부터 4층까지 하나 원룸을 40 해서 한 층당 120을 잡았고요. 432.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꽤 크죠. 25평인데 이거를 좀 일부러 작게 잡았어요.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50으로 잡았고, 사실상은 이게 아까 전세가 1억 10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한다고 하면은 1000에 5만원이라고 하면은 1억이 50만원이에요. 그럼 이제 1000에 50이 나오는 건데, 사실 월세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보다 좀 더 나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월세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410만원 이라는 것을 좀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해당 물건의 총평인데요. 총평을 보자면은 일단은 5억대예요. 그렇죠? 감정가가 이제 최저가 대비해서 한번 유찰돼서 5억대고, 그 다음에 월세 수익이 410만원. 역세권에다가 5억대인데 410만원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월세 나오려면은 이 가격으로는 좀 힘들죠. 거의 뭐 8억에서 한 9억, 심지어 10억까지는 좀 가야 돼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4년차 건물이라는 거, 본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했죠. 근데 주차 공간은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제 아까 로드뷰 볼 때, 그죠? 그 주변에 전부 다 웬만한 데는 전부 주차 공간이 부족했어요. 시골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으면 이런 노면에 주차를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단점이긴 하는데 주변 대비에는 큰 단점으로 작용이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오르막집이라 1층이 반지하 느낌이 살짝 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 단점인데, 이것도 이제 가격 싸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1층이죠. 1층 근생인데, 근생이 사실상 뭐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세 놓을 때 어떤 그 리스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적발이 지금 2019년 승인인데 지금까지 뭐 불법으로 등재가 안 돼 있으면은 앞으로도 쭉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5억대가 아니라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싸게 받으면 월세 수익이 좋아지니까 수익률, 우리가 이제 수익률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또 올라간다. 그리고 가장 또 하나의 단점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리스크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완전 싸게 낙찰 받아서 월세 수익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좀 그 현장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주면 돼요. 1층 근생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1층 근생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근생으로 가려면 거기에 어떤 이제 싱크대나 조리용, 그러니까 이제 불로 취소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떼버리면 되거든요. 다중주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고, 그런 비용도 감안하고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월세가 좀 괜찮게 나오니까, 그리고 역세권에다가, 그리고 이제 새 건물이잖아요. 신축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유찰이 되면은 지금 7억 6천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유찰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3억, 이게 3억 한 8천? 326, 그죠? 3억 8천. 그러니까 3억대인데 월세가 400대면은 확 땡기죠. 그래서 뭐 벌금이나 어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가가 만약에 3억대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강남이나 혹은 이제 월세 굉장히 비싼 서울 수도권 데 있죠. 그런데 보면은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후주택들이 보면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고, 옥탑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죠. 그리고 뭐 1층도 뭐 이렇게 제시의 건물 있고, 이런 거 다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월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월세 주는 거 대비 월세보다 이행강제금 있죠. 벌금이라, 그러니까 과태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세가 더 낮기 때문에 그냥 맞는 거예요. 강제 이행금을. 그래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래서 해당 건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건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물건 월세 괜찮고 역세권 신축 건물 5억대 4층 건물을 살펴봤습니다.